예,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 셀카봉이 올해 발명품으로 선정됐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인기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정부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무선이죠.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셀카봉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해서 주말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다른 전자기기에 대해서 전파 간섭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두고 전파 인증은 꼭 필요한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이게 불필요한 규제다. 이거 또 만들어낸 거다, 규제를. 이런 비난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필규 기자가 들고 있네요. 예. 산 겁니까, 이번에 이 방송을 위해서? 있던 거를 일단 빌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보통 그동안에 셀카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 뻗어서 직접 눌러야 되는데 직접 누르는 게 힘드니까 타이머를 맞춰놓고선 예. 쓰는 게 일반적인 제품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거는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요. 예. 제가 잠시 한번 시연을 좀 해보면은요. 예. 저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한 예. 후에 누르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 여기서 누른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자연스럽게 자신이 운영하는 어떤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계정을 통해서요. 여기 화면에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자신 SNS에 이 내용을 그대로 업로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거 뭐 세상이 좋아진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초에 그 사용하는 사람까지 단속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이건 잘못 퍼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비행기 이착륙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블루투스 셀카봉도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예. 뒤늦게 미래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사람만이 단속 대상이다라는 해명이었었는데요. 예. 자, 지금 현재 있는 전파법을 보면은요, 이 전파법에서도 미인증 제품을 팔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당초에는 그 단속한다는 얘기가 없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예. 그래서 업체들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면도 좀 있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셀카봉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업체들이나 영세업체들이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입합니까? 예,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 이 블루투스 셀카봉,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거는 한 개당 2만 원대 정도여서 아무래도 또 이 수입품이 많다 보니까 예. 국내에서 인증받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또 그래서 그 비용을, 그 인증받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의뢰를 했는데 이 상품이 이제 인증을 못 받잖아요. 금액이 어느 정도는 다 날아가는 부분이에요. 그 돈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150만 원이면 150만 원 정도가 다 날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검사받기가 힘든 거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 또 이 인증을 받는데도 한 기간이 업체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2,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뭐 몇백만 원 들어가고 기간도 한 2, 3주 걸리니까 그만큼 업체로서는 손해다 그런 얘기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라도 뭐 해서라도 인증받아서 잘 팔리면 되지 않나? 그건 뭐 우리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블루투스란 말 자체가 근거리 무선 통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전파가 그 아주 가까이서 하는데도 예. 정말 다른 데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강력한가 하는 의문도 생기네요. 예,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요. 이동통신이나 방송이나 다 이 주파수 대역대, 그러니까 전파가 이동하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블루투스의 경우에는요, 보통 그 길이 2.4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다 정해져 있지만 블루투스의 경우에는 2.4에서 2.5GHz 구간을 정해놨습니다. 예. 이게 국제적으로 다 비슷한 구간인데 만약에 일부 수입품에서 전혀 엉뚱한 다른 대역대의 전파를 가져다가 쓴다 하면은 이 휴대전화나 의료용 또 뭐 항공용으로 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전파와 혼선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에 대해서도 큰일이겠죠. 전문가 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좀 특정 수출력 기기거든요. 이게 좀 짧은 통신에서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보면은 막 뭐 경찰 교통지망 이런 데 잡으면 계속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통신이 안 된다든가 소방이나 경찰 쪽에 있는 그런 기지국에 가까이 있을 때 이게 잘못 작동되거나 이러면 현신이라고 이제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 이 큰 공간에 있을 때 한두 명이 이야기하면 괜찮지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소리를 내면 어느 소리인지 구분할 수가 없지 서로 않습니까? 간섭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거리 무선 전파라 이 셀카봉 한두 명 쓰는 거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예.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행사장의 모습인데요. 여러 명의 사용자가 폭증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게 지금 다 셀카봉으로 찍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게 예. 다 셀카봉입니다. 굉장하긴 하군요. 예. 네. 근데 하여간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규제는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셀카봉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겁니까? 그 정확한 기원을 알기는 뭐 쉽지 않았는데요. 예. 일단 외신 보도나 전문가들 그리고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예. 동남아나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게 국내 방송에 한 방송에 소개되면서 한국에서 급격하게 인기를 끌게 된 걸로 보입니다. 예. 포털에서 셀카봉 그리고 영어로는 셀피 스틱이라고 해서 검색한 빈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는요 이미 연초나 3월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일본에서는 한 4월부터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언급이 시작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폭발력은요 한국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그러네요. 확인할 예. 수 있습니다. 요즘 뭐 해외 나가면 대부분 이걸 쓰신다면서요, 셀카봉을.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나 폭발적인 건 우리가 틀림이 없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이렇게 강화한 것도 그러면 우리가 처음이 아닌가요? 예, 미래부에 확인을 해본 결과요. 예. 일단 블루투스 기술을 접목시킨 제품에 대한 어떤 그 규제 그리고 인증 규제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저렇게 반응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반응이 폭발적이면서 미인증 셀카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기로 한 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던 거죠. 예, 예. 자, 그런데요. 2년 전 이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과 참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예. 이게 그 노래방 무선 마이크 주파수가 뭐 어디랑 겹친다고 해서 무선 마이크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 예, 그래서 결과는요. 노래방 업주들이 당연히 엄청나게 반발을 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뒤집고 자연스럽게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노래방에 대한 무선 마이크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겠다. 예.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번 셀카봉 사태 봤을 때 이번 조치는 그거에 비해서는 발빠른 편이기는 한데요. 자, 그래도 이미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판매가 된 후에 단속에 나섰다는 점은 그때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자, 무작정 단속계획부터 발표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도 그래서 이번에 미래부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팩트체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